현역가왕 시즌2가 발굴한 스타가 있다면 주저없이 재하를 말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다른 프로그램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되기엔 조금 부족했죠. 재하의 실력은 충분했지만 프로그램의 흥행성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재하가 현역 가왕에 출연하며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들이 모두 날아가고 이제 정상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근 현역 가왕 시즌2에서 떠오르는 트롯 샛별로 주목받는 재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2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는 잘 못하는 토종 한국인이죠. 신기한 건 대학은 중문과를 전공했는데 당시 어머니가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바라셨고 그러다 보니 재하도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선택해 전공으로 회화가 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중국어 노래도 화제된 적이 있죠. 게다가 어머니가 국민 가수이자 엄청난 히트곡인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주인공 임주리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임주리는 꽤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임주리는 1979년 드라마 야 곰내야의 OST 앨범으로 데뷔한 뒤 1993년 김혜자 주연의 드라마 엄마의 바다의 삽입곡인 립스틱 짙게 바르고로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가수가 됐던 계기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 때문인데요. 어릴 땐 힘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셨고 어릴 적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던 노래를 부르게 됐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가수가 됐던 것인데요.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함중아가 그녀의 노래 실력에 반해 함께 판을 내자며 러브콜을 했고 심지어는 최고의 작곡가인 김희갑에게 곡을 받아 데뷔하게 된 건데요. 원래 김희갑 선생님이 가수 이은하에게 주려고 만든 곡이지만 임주리의 노래를 듣고 아무 말 없이 곡을 준 것이었죠. 이후 임주리는 가수 활동을 크게 반대하는 어머니의 벽에 부딪혀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게 됐고 그 즈음 매력적인 재미교포 청년과 달콤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특이한 남자였는데요. 임주리 씨가 신혼여행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가자고 해서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나가보니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같이 것이죠.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한 것인데 남편은 뻔뻔하게 그 친구가 일본에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친구를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3박 4일 동안 신혼여행을 셋이서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화가 났는데 여기에 더해서 임주리는 여행 내내 남편이 너무 그 친구를 챙기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마치 누구랑 신혼여행을 온 건지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친구를 데리고 상의도 안 하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자기가 반대할까봐 그리고 친구가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본 게 안타까워서 데려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심지어 백화점에 가면 친구 선물을 먼저 사주는데 친구가 혼자 와서 불쌍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임주리는 다시 한번 최악의 신혼여행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요계를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는 모험을 강행했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이 별거 중인 유부남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임신 중이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임주리는 출산 22일 된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주리의 한국행은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그녀의 앨범 중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드라마 인기를 등에 업고 뒤늦게 무서운 상승세로 인기 차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수로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한 임주리 때문에 립스틱 판매량이 급증하자 당시 화장품 회사에서 그녀에게 립스틱을 한 트럭 가져다 주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후 5년 뒤 유부남이었던 연인이 이혼을 하고 임주리를 찾아와 결국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고 합니다. 생활도 달랐고 모든 것이 맞지 않았는데 사업에만 눈이 멀어 틈만 나면 미국에 갔고 술도 지겹도록 마셨으며 남편 때문에 임주리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화병, 심장병까지 얻었죠. 결국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8년 만에 이혼했죠. 하지만 임주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요. 정말 누구도 안 부러울 정도로 벌었는데 인세만 하루에 1,800만 원씩 들어왔으니 집에 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 외숙모 등 아무나 만나면 100만 원씩 줬고 또 행사에 가면 행사비로 3천만 원이 들어왔다는데요. 그걸로 집을 샀어야 하는데 사업한다고 사람들 줘버리고 1억 원씩 꿔줬다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돈을 모으질 못했던 이유가
쓸데없이 사업에 손을 댔는데 할머니 계실 때 안 그랬는데 돌아가신 뒤 사람들을 다 믿고 번 돈 전부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싶었다는데요. 하루는 내가 재하에게 엄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고아가 된다고 대답했다는데요. 임주리는 재하의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죽을 결심으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는데요. 재하는 어머니 영향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 인디밴드를 결성해 주로 호수 공원에서 팝 발라드, 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버스킹을 했는데요. 그 당시엔 단순히 취미였죠. 사실 가수인 어머니가 재하를 길러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을 잘 알기에 가수를 업으로 한다는 것에 막상 엄두를 못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해외 공연을 다녀오신 뒤 많이 아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장으로서 가수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어 2018년 삼바 파티로 데뷔하게 됐죠. 다짜고짜 어머니가 하시던 트로트 음악에 뛰어든 것인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트로트 황태자가 될 테니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고 재하의 목소리도 트로트 음악과 잘 어울린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에 출연하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고 트롯 매직 유랑단과 부르의 명곡에 출연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사실 재하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기고 그 노래를 익히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 바로 트로트 음악이었다고 하는데요. 내공을 쌓고 물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께도 수차례 검사받고 배웠죠. 당시 재하의 노력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으로 확신의 눈빛을 보내주셨고 배울 점은 많지만 개선할 여지가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만의 색깔과 창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역가왕에서는 나태주와 함께 안타깝게 탈락했지만 출연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팬을 보유 중인데요. 탈락 이후 한일 톱10쇼에 출연해서 현역가왕에서는 다 보여주지 못한 무대를 뽐냈습니다. 그리고 살림남에 출연해 박서진과의 케미를 뽐냈는데요. 박서진은 트로트 데모 임주리와 그의 아들이자 절친인 트로트 가수 재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박서진은 아침부터 집을 청소하고 꾸미며 레드 카펫 이벤트까지 준비했고 이를 본 임주리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라며 기뻐했죠. 임주리는 아들 재하 앞에서 시종일관 박서진만 챙기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임주리는 강아지상이 이상형이라는 재하에게 서진이 여동생 효정이 같은 스타일 어떠냐? 성격 너무 좋더라 라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박서진이 대답했죠. 효정이도 강아지상이다. 프렌치 불도그 라고 어필 아닌 어필을 해서 모두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특히나 박서진이 선배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그의 무대를 비난하는 가수들이 있는데 임주리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또한 재하와도 친하게 지내면서 박서진이 연예계에 친구가 잘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알을 깨고 하나둘씩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